스님의 요리에는 강한 양념을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더하지 않고 오직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비움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조화의 음식으로 불립니다. 삭금의 미학이란 거는 음식의 마지막 결정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고 또 병든 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의 시계추는 어김없이 흘러 꽃을 피우고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때를 기다렸던 스님은 텃밭에 나와 채소를 수확하는데요. 보물창고 같은 텃밭에서 햇살을 담뿍 머금고 자란 채소는 언제나 싱그럽죠. 봄에는 잎이 나고 또 성장 과정을 거쳐서 가을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 맺어서 씨앗이 되면 또 다른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식 할 적에도 이런 식재료를 거기다 자연에 그냥 맡깁니다. 고요한 맛의 대명사 사찰 음식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려고 고심했던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음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이 됩니다. 출가한 지는 한 45년 됐을까요? 처음에 출가를 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밭에 거름 주고 씨앗 뿌리고 농사 짓고 그걸 해가지고 오면 이제 공양간에서는 그 나무를 야채를 가지고 삶을 것인지 데칠 것인지 무칠 것인지를 이제 갈래갈래 짓는 거는 먼저 오신 선배 스님들이 어깨너머로 가르쳐 줍니다. 소박한 스님을 닮은 공양간. 이곳을 차지하고 있는 건 텃밭에서 수확한 갖가지 채소들인데요. 음식 재료를 보면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만났던 많은 인연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씻고 다듬는 다소 귀찮은 일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만드는 수행이 되는데요. 사찰에서 채소를 요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삭힘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철을 대비하는 저장 음식에서 출발했는데 삭힘의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금이나 된장을 사용하는 염장식입니다. 3개월 동안 자기가 자랐는 그 생명체,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를 버리도록 이렇게 소금으로 절여야 돼. 소금에서 해서 절여서 소금물이 완전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삭힘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사찰에서 채소를 절이고 삭혀서 먹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문헌 기록만 따져봐도 최소 2000년 넘게 해온 방식이죠. 그냥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썩지 않게끔 어떻게를 하느냐. 처음에는 소금에 절이고 절인 것을 서로이 또 삭히고 그 자체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거는 자연이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면 돼요.
다시 자연의 시계추가 흐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한 계절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오랜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스님은 수행을 이어갑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고 마음을 비우고 정갈하게 만드는 사이 스님의 항아리에서는 채소가 삭혀지고 있습니다. 산사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은 1년 중 가장 먹을 것이 귀해지는 계절이지만 스님의 항아리가 가장 풍요로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둔 보물 상자를 열어보는 기분인데요. 깻잎은 깻잎. 와, 자, 이 색깔이 누렇게 잘 삭았습니다. 야, 이 삭힘이라는 이 미학이 참말로 대단하네, 대단해. 삭혀지면서 갖게 된 독특한 풍미는 입안을 즐겁게 해주죠. 담아두고 하는 일 없이 기다리기만 했는데 마치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곰팡이가 피어오른 거는 자연의 현상이라 이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시큼달큰함을 뿜어내는 맛.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스님은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요? 스님의 요리에는 강한 양념을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더하지 않고 오직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비움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조화의 음식으로 불립니다. 삭금의 미학이란 거는 음식의 마지막 결정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고 또 병든 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삭힌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음식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고 절제를 배우는 수행이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는 작지만 숭고한 의식이 됩니다.